나 때문에 식물들이 너무 많이 자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뜻밖에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우리는 이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게 굉장히 지구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시베리아에서는 시베리아의 그 땅이 얼어있는 거를 영구 동토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입가나무가 자라면서 점점 그 나무들이 열을 발생시켜서 이 영구 동토대를 녹이고 있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점점 이제 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그 한계선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수목 한계선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 얼어있는 땅들이 녹으면서 거기에 있던 뭐 메탄도 방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얼어있던 병균도 도망가고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풀사업의 그런 끔찍한 초록과 지금의 상황과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조문객 중에서 슈바르츠 시티의 위대한 발견이 그 자신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짐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는 그게 그 인상적이었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알면 다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또 가족 간에 아주 숨기고 싶은 비밀 같은 거 그런 거 알면 다 불행해지거든요.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 슈바르츠 시티의 경우에는 이 질량이 끝없이 쪼그라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현상 모든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고 시간과 공간이 다 뒤집박치게 되는 그런 결과 우리한테는 종말인 거잖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걸 알게 되면서 스스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고 저자는 상상을 해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안이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 하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좀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소설을 같이 정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소설로 이제 돌아가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소설에서 쓰는 기법들을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특히 강하게 느꼈던 거는 이 사실과 허구를 되게 묘하게 섞어놓은 그런 장치를 활용을 했었는데 이런 기법이 이제 당연히 독자들의 어떤 그 엄청난 집중력을 끌어오른다고 저는 느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전에 이제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이게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너무 이게 팩트라고 생각을 했던 일들이 막 뒤틀리는 것들 그런데 이게 중요할까요? 이런 게 정말 과학자들의 거실적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에 어떤 과학자가 쓴 글인데요. 정말 알고 싶은 거죠. 정말 사실과 허구를 다 나눠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냥 참과 거짓을 딱 나누고 싶다라는 거 그래야 과학자인 것 같아요. 졸지 구해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힘든 부류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과 허구가 모호하게 섞여있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 내가 딱 정확한 걸 알지 못하는 직선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읽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게 했는데 일단 한번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뭐 위키백과도 들여다보고 하면서 읽지만 한번 읽은 다음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팝콘 콜라 먹으면서 그냥 술술 읽어보시라. 왜냐면은 이 책은 그 과학의 속으로 들어가는 책이 아니에요. 정말 과학자들이 하는 실제 과학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이에요. 그 과학자들의 그런
이제 고뇌, 또 갈등, 희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제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과 허구로 고민하는 건 이제 번역자만 이제 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희는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작가가 이런 기록들이나 내용들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결국 그러면 이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결국 그게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책이 과학, 기술, 사회가 정말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게 이제 그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 중에 그 유전자 편집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 DNA를 이 어떤 일종의 가위로 잘라서 유전자들을 막 붙이는 게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편집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개발해서 노벨 화학상 받은 그 제니퍼 다우트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그 자서전 코드 브레이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읽어봤더니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회사를 차려서 내가 돈을 벌고 그것도 계속 되냐면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자기가 이 연구해낸 유전자 편집 기술로 그 바이러스를 이제 분석을 하고 백신을 만드는데도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예전보다 이 과학기술 사회 경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 과학, 최첨단 과학이 바로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에서 좀 그런 굉장히 격동의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물론 이제 거기까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과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과학의 결실을 가지고 누군가는 기술을 개발해요. 그 기술은 좋은 일에 쓰일 수 있고 나쁜 일에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실제로 이용됐을 때 사회를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이런 환경위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과학기술이 결국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얽혀있고 사실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냥 궁금해서 연구를 하는데 세상에 정말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력역 과학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연구를 지금 도시에서 하거든요. 제가 학생 때 제 연구를 시작할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되게 퓨어하게 그냥 어떤 제가 다루는 어떤 실험 시스템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에 소위 말하면 꽂혀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게 재미가 즐거워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제가 하는 연구 분야가 점점 더 기수화될 수 있는 것들로 연관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버렸어요. 양자 기술이라는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양자 암호책을 하는 그런 기반으로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최근에 특히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고민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이런 것들에 내가 연구하는 것들의 영향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해나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져야 할 책임감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최근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되게 지금 저에게 되게 분명히 있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됐으니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소개를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저는 물리학과에서 극종 기체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 잘 아마다하실 거예요. 극종이면 얼마나 좋고 기체도 뭔 실험을 하면 극종이면 뭐야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의 온도가 한 20몇 도 정도 될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실험실에서 이거보다 10의 90배 잘 와닿지도 않을 만큼 차가운 시료를 만들어내고 기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기체들을 양자극적으로 완벽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아기가 너무나 분열하게 그래서 처음 제가 이런 실험이 뭐냐면, 결국 어떤 물질이 되게 차가워지고 되게 작아지면 그때부터는 양자역학이 주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을 때 양자역학이 도드라집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양자역학적으로 제가 어떤 입자들을 그릴 때 입자들을 양자역학에서는 파동으로 생각을 해요. 확률의 파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파동의 크기가 온도가 낮아지면 줄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일으키는 입자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자들의 평균적인 거리가 이 입자들의 양자역학적인 크기가 커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양자 법칙을 따르는 새로운 물질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기존의 이제 고전적인 직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초전도 현상이에요. 초전도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보온에서 초전도 현상 일어나는 금속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전력을, 지금 저희가 전기를 A to B로 보내는데 버리는 전기의 양이 거의 70% 이상일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기를 만들었을 때 집에서 쓸 수 있는 전기量저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거든요. 대부분 버리고 있어요. 저항이 있어서, 저항이 있어서. 근데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저항이 없는 물질이라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물질을 상온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런 에너지를 극대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들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양자 역학의 영역에 대한 신기한 현상들인데, 또 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도드라지는 물질을 만들고 그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그 카시퀀스 결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냥 지금 막 되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이런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흔히 말하는 그 양자 기술들의 어떤 핵심 요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관련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계적으로 저희 연구를 바탕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배출해서는 설립한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르면 참 저렇게 이제 산업화가 되어가면 내가 연구하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사회가 해야 되는 시점이 오겠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지금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가 이 책에서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 이제 그 양자역학이,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막 접학을 하고 막 아인슈타인 끝까지 막 거부하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몰라서 그게 점점 발전해서 이 양자를 실제로 이제 제어를 하고 거기서 또 다른 분들이 몰랐던 걸 발견하고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작년 그 노벨 물리학상을 이 양자와 관련된 아주 이제 굉장히 오래전 몇십 년 전에 이제 밝혀진 어떤 연구 성과로 인해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에 수여가 됐는데, 그 부분도 이제 우리 교수님 연구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작년 노벨 물리학상은 결국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양자역학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역학이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확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극렬하게 이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는 선에서 이게 확률적으로 보이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자연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신은 절대로 확률놀이를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노벨상 같은 경우는 과연 신은 확률놀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으로 밝혀낸 3명의 물리학자들에게 노벨상이 주어진 거였어요. 그거의 답은 적어도 저희가 실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영역에 관해서는 양자역학이 맞다. 즉, 신은 확률 놀이를 하시는 것 같다라고 굳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작은 노벨상은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 수요가 됐었습니다. 재밌는 게 여기서도 이제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얘기가 인정 못해 갖고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그 폴로스키 모습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 EPR 부분이라고 거기서 이제 정말 그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씩 만들어내고 이제 이거 자기 정말 그 아인슈타인 말이 맞아라고 하려고 실험하는데 알고 보니까 틀렸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틀린 것 때문에 노벨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양자역학을 놓고 이제 아인슈타인 진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쪽 그 보어 진영은 이제 굉장히 그 격렬한 논쟁을 벌인 그 사건인데요. 그게 이제 그 솔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책에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는데 지금 교리에서 그 부분을 잠깐 역사를 세우는데 솔베이라는 거는 간혹 인터넷에서 원리에 관심 있으시면은 사진을